1월 8일이라는 날짜, 기가 막히게 민주당이 설정한 일종의 D-Day인 셈입니다. 1월 8일 특검 재의결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꽁꽁 묶어놓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헌재와의 시간, 헌재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이민선 재판관 등이 마음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헌법의 원칙을 지키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고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내란죄라는 혐의가 이 국회 탄핵 소추안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삭제된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죠. 그게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헌법적 절차를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가 잘 지키도록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생업의 이유로 현장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렇게 헌법 40조 1항을 지켜야 한다, 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여론전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기태님도 헌법재판소 자유 게시판에 헌재법 9조 32조 40조 1항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방송에 도움을 주시는 박경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제 고향이죠. 부산 수영구에 있지만 내일 서울 가려고 합니다. 우와 정말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지역인 수영구에서 내일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1월 8일이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과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음모는요, 우리가 미리 그 음모를 간파하고 여론에 퍼뜨려버리면 힘을 잃어요. 민주당과 공수처가 이렇게 한 통속이구나, 이런 꿍꿍이가 있구나라는 걸 오늘 하루 사이에 많이 퍼뜨리면 이 음모대로 1월 8일날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야 너네 이 말이 맞았네, 이렇게 음모론을 꾸미는 게 맞았네 라는 게 들통날까봐 저들의 계략과 전략이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체 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무슨 꿍꿍이로 어떻게 한통속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하나씩 타임라인을 짚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내일 국회에서는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검이 아니라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꼼수냐? 1월 8일이라는 날짜, 기가 막히게 민주당이 설정한 일종의 D-Day인 셈입니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고 민주당과 좌파들은 더 철저하게 2차 영장 집행을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수처를 압박하면서 공수처장도 탄핵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를 폐지시킬 수 있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공수처는 탄생되어서는 안 될 괴물이다 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많은 투쟁을 했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불법 패스트트랙을 자행했고, 이 패스트트랙을 막다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은 회부되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담으로 이렇게 다들 공수처와 검수완박 등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제도 신설을 막으려고 몸을 내던졌다가 재판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 때 TV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마치 자기만 살자고 자기 혐의만 빼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폭로 아닌 폭로를 해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죠. 보수 진영의 문제의식과 아픔에 단 하나의 공감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우리가 몸을 내던지며 막으려고 했던 공수처가 이제는 야당으로부터도 너네 너무 무능하다, 대통령 체포 못하면 이런 공수처 그냥 없애버릴 거다라는 협박을 받고 있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수처가 우왕좌왕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으니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이제 검수완박으로 우리가 검찰, 검사회 지휘도 안 받는데 공수처 너네가 뭔데 우리를 지휘하느냐,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시키고 공은 공수처가 다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 공문을 거부해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이랬다 저랬다, 이거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아주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게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며 생쇼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좌파들의 이 배후 조종에 의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마치 전리품을 다투듯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놓고 이 씨름을 하는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국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해프닝 끝에 공수처와 경찰이 다시금 야합을 합니다. 공수처 주도 아래 공조본이라는 우리 법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기형적 체제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공수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거기서 나온 영장과 집행은 모두 다 불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장 박존중 경호처장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대통령을 지키고 국격을 지키는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머리를 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40% 지지율까지 치솟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제 지지율 40%를 보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언론들을 다시 좌파 카르텔로 끌어들여서 대통령 비판하게 만들까? 이 꼼수의 대가, 음모의 대가들이 민주당에 몰려 있잖아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1월 8일 특검 제2결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꽁꽁 묶어놓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 없는 날을 노려서 공수처와 경찰의 대규모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펼치겠다. 그게 바로 민주당과 좌파들이 만든 디데이이고 음모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